제2회는 매년 횟수를 붙이는가 보죠? 예, 매년 1회부터 횟수를 붙입니다. 네, 제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시죠? 신년이 되니까 챙겨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아마 다들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보통은 부처라고 하는데 부에 해당되는 데만 보통 회의를 하고 처도 회의를 하나 잘 모르게 애매하고 또 장관급에 해당되는 각 위원회 이런 데도 참석을 하나도 애매하고 특히 부처 청이 정부의 핵심 조직 구조인데 청은 대개는 참석을 안 해가지고 따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원래 외청은 기본적으로 부처로부터는 약간의 독립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국정에 관한 논의는 헌법에 의한 또 법률에 의한 정부의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부처 청이 다 함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서로 다 이해하고 공감을 해야 또 각 부처청의 업무의 방향성이 좀 정리될 수 있어서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2025년도 국정과제 만족도를 조사를 했더니 우리 정부의 국정 성과 평가가 2013년 조사 시행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 효과를 보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발견됐다고 하네요. 오늘 논의될 2026년 민생 체감 정책 가운데서도 다자녀 근로자 가구 세금 경감, 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모두의 카드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유의미한 정책들이 다수 눈에 띕니다. 다만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의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걸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올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합니다. 이게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러운 거죠.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수도관, 계량기, 동파 또는 비닐하우스 또는 혹시 취약계층들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기고 특히 이 업무는 대개는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서는 그 지방정부들이 이걸 잘 챙기고 있는지도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우면 서럽잖아요. 배고플 때만큼. 무임기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 지금 대북 무임기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물론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전략 전술 차원에서 정보 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죠. 그야 국방 행위니까. 그런데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 침투를 시킨다든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이제 전쟁 유발을 위해서 지금 무인기 침투한 얘기는 이적죄인가 외환해죄로 지금 기소돼 재판 중이기도 합니다만 민간인들이 북측에 무인기를 보내가지고 무슨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째 이런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수사를 계속 해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국가기관이 연관되어 있다는 설도 있어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전쟁을 유발하거나 이게 소위 사전 행위라고 그런 죄가 있잖아요. 사전 개시죄인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침략 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아는 분 없어요? 이 하도 희한한 죄명이라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 그런 게 있습니다. 개인이 지 멋대로 상대 국가한테 전쟁 개시 행위를 하면 처벌하는 그런 법조문이 있어요. 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역에 총 쏜 거하고 똑같잖아요. 멋대로. 근데 이런 걸 어떻게 과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들을 못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런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넘어가는 걸 체크를 못합니까? 이 국방부 혹시 상황 아세요? 네, 지금 이 사람 얘기에 들어 3번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경계 근무하는 데서 체크도 못하고. 국지방공 레이더로 주로 체크하고 그러는데요. 미세한 점만 좀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세한 점 정도로 보인다? 예. 하여튼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네. 전에 북한 무인기 침투 때도 그때는 적당히 추적은 뭐 일부는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북쪽으로 가는 무인기는 체크를 못하냐. 그 의심받는 측면이 또 있는 거잖아요. 네. 보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면 시설 장비를 좀 개선을 하든지 뭐 해야 되겠죠. 예. 하여튼 이런 걸로 불필요하게 그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에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 사이에 이런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또 적대의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사기관도 철저하게 또 신속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나온 게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지금 각 부처청에서 다들 열심히들 해주셔서 국정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들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드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들리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주로는 우리가 이제 독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 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건데 가급적이면 칭찬 사례 이런 거 좀 많이 발굴하십시오. 각 부처청에서는 평소에 잘하는 공직자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좀 찾아서 권면하고 포상도 좀 하고 아주 잘한 사례가 있으면 뭐 특진을 시켜주든지 이런 사례들을 많이 좀 발굴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오늘 임정청사 관리 방안 보고가 있죠. 그건 이따가 얘기하고 그거 관련된 건데 효창공원 있잖아요. 김구 선생부터 많이 모셔 있는데 그 효창공원하고 효창운동장 그게 원래 옛날에 다 공원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효창공원을 지금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포함해서 좀 국립공원화하는 방안을 네. 좀 광고를 한번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 제가 가끔씩 가보는데 너무 음침해요. 좀 깨끗하게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할 수 있게
국립공원화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그 점은 이 19년도에 서울시하고 본부하고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그 뒤에 시장이 바뀌면서 더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 계획은 다 써놓고 6월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어쨌든 그거는 뭐 전혀 그런 정치 상황들 영향이 없지는 않겠지만 뭐 그것 때문에 못하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방통위원장 오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아, 거기 계시군요. 그냥 참고로 이 의견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의견을 하나 듣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라든지 또는 뭐 종이신문 이런 거는 아무나 자기 돈으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예, 거기는 뭐 특별한 혜택을 주어지는 건 아닌데 공중파라든지 또는 채널이라든지 소위 종편 그 외에 어쨌든 이거는 소위 허가제도라서 진입을 제한해서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못하게 하고 다른 기업들은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 몇 개만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일종의 특권, 특허라 그러죠. 특허.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혜택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 못하게. 예, 그래서 그 방송의 자유의 경우는 신문의 자유와 구별해서 그렇습니다. 제도화된 기본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최소한의 공정성이라든지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의무가 있는 거죠. 예, 방송법 등의 그 공적 책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최종 판단 권한은 법원이 갖는 거고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기소를 해서 재판을 했더니 이거 무리한 잘못된 기소다. 그래서 무죄가 난다든지 공소기각을 한다든지 이러면 보통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야, 이 기소가 무리했다든지 또 수사가 과했다든지 보통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사안의 경우는 무조건 검찰 편을 들어요.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법원 판결이 아니라 이거 잘못됐다고 쉽게 말해서 항소해야 된다고 기소가 잘 된 건데 법원이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왜 항소 안 하냐 법원이 뭐 잘못했다 검찰이 잘했는데 이런 취지의 뉘앙스는 꼭 정치적인 사건만 그럽니다. 그것도 특정 정치 영역 쪽에 대해서만. 이거 중립성이나 공익성에 문제 없어요? 예, 뭐 그 언론의 방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가 뭐 중립성 이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제어하는 것이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용 규제와 관련되어져서는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두어서 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체제를 두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로 이렇게 허용되는 건 아닌 게 맞다 이 말이죠, 제 말은. 물론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심사하고 제재할 것인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해야 돼. 또 민간 기구에 맡기든지 하든지 위원회에 맡기든지 하는 건 당연한데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헌법적으로 그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아니 뭐 내가 인터넷 언론 만들어가 내 마음대로 쓸래 뭐 그거야 표현의 자유로 100% 보장해야 되겠지만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중파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 그 방송법 등에 있어서 네. 방송사 등의 경우, 특히 지상파 방송 네. 등 여러 가지 방송 유형들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도 오늘 방통위원장님 처음 오시길래 하여튼 이 우리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언론이니까 100% 마음대로도 돼라고 하는 게 꼭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한 번은 우리가 공유하자고 드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이게 이 국격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혹시라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가지고 특히 제조업에 또는 제3세계에 진출해서 저임금에 의존한 사업을 할 경우에 그 노동 탄압을 하거나 인권 침해를 하거나 이런 일이 있는지를 좀 외교부든 노동부든 아니 산업부든 하여튼 관련 부처에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한때 그 경험을 했는데 그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노동 탄압하고 막 부당 해고하고 법원이 뭐 복직 판결에도 안 지키고 막 철수해버리고 다른 회사 만들어서 일감 옮기고 이런 거 많이 겪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기업들이 혹시 나가서 그런 거 안 하나 좀 잘 챙겨보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봐서 그래요. 이게 부당 어디 저기 동남아시아 어디 국가던데 부당 캄보디아였어요? 부당 노동 행위로 뭐 부당 해고로 복직 판결을 받았는데 안 지킨다고 시끄럽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다행히 뭐 그게 우리 기업은 아니고 개인이 한 일이고 전에 하던 인수 이전에 있던 일이었다 뭐 그런 취지이긴 하던데 사실 인수 이전이라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수 이전에 해고를 했는데 내가 그 회사를 인수했으면 그 회사는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 회사가 책임져야 되고 현재의 경영진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원망하잖아요. 예, 하여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적 위신에 관한 문제에서요. 그 말고도 어쨌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뭐 가해 행위, 폭행 또는 뭐 부당 행위 이런 것 가끔씩 문제되고 심지어 꽤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어디 외국 공항에 갔다가 얻어맞고 도로 강제 송환당한 일이죠. 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 밉다고 공항경찰이 폭행을 해가지고 도로 비행기에 실어 보낸 일이 있어요. 예. 지금은 뭐 한참 전 일이긴 합니다. 예.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시기인데 그런 구성원 일부의 그런 아주 저급한 욕망 때문에 국가적 망신 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각 부처에서 잘 챙겨주기 바랍니다. 지방대 경쟁률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대요. 교육부? 네. 어느 정도예요? 내 언론에도 보고 드릴 말씀인데. 네, 이번에 그 인서울보다 그러니까 지방대 이게 많이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아, 이번에. 그래요? 네. 원인은 뭐예요? 네. 원인은 뭐예요?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방대 육성에 대한 기대가 일정하게 그게 도움이 돼요? 예, 작용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 지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지방 균형 성장, 네. 지방에 대한 투자도 좀 늘리고 네. 그런 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원인을 찾기는 어려운 걸 보면 네, 효과가 있다는 것 같긴 한데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의 정책에 인센티브를 주자. 또 지방 영향 평가, 균형 발전 영향 평가도 도입하자. 제가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지수도 좀 도입하고 인센티브 지수,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이 혜택을 주는. 그거 제가 취임하자마자 우리 국무회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수 개발은 하고 있어요. 그 행안부가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아직 보고는 안 된 것 같죠? 여기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것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올해부터 예. 그런 네, 내용이. 예.
이게 아예 제도로 그걸 도입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동수당을 우리가 이제 지방은 또 수도권하고 거리에 따라서 차등해서 더 많이 주자. 그리고 지역 화폐가 이제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 지역에서 받는 거 그 지역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 화폐로 아동수당을 주면 또 인센티브를 더 주자.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국회에서 왜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차별하냐. 뭐 이래가지고 똑같이 주는 걸로 법안이 뭐 법사? 소위를 통과했다든가 뭐 그런 기사를 봐서 제가 지금 국회에다 부탁을 내놨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이거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특히 지방에 대해서 더 할인을 더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또 또 더 추가로 더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걸 아직 이해를 못하는 네. 이게 지금 아마 복지위가 복지위에서 복지부 장관입니다. 네네. 네, 아동수당은 이제 수도권은 10,000원, 그러니까 10만 원 지원을 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취약 지역은 5,000원에서 2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거는 뭐 다투다가 네. 통과는 됐어요. 네, 근데 다만 지역 화폐로 했을 때 추가로 더 돈을 지원하는 그 부분이 현재 상임위에서는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이해 부족 때문에 생긴 일인 것 같은데 잘 설명하도록 하십시오. 현재 계속 협의 중입니다. 네. 하여튼 세제든 요금이든 뭐든 이 지방이 균형 발전해야 지방에서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게 나라가 정상화되지.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계속 집중되면 이게 앞으로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각 부처청이 모든 행정을 할 때, 모든 국정을 할 때 하여튼 지방에 인센티브를 준다. 혜택을 준다. 더 많이 배려한다. 이거를 아주 기본으로 장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이것도 네,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한파 대책부터 안보, 언론, 노동, 또 지방 발전 현안까지 두루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각 현안별로 취재 내용 종합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